연금 고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찌감치 개혁을 추진한 선진국 가운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밑그림을 내놓는 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지금 연금 개혁으로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프랑스죠? 맞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 한마디로 1년 더 일하고 2년 늦게 받으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 정년은 62세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편인데요. 10년 뒤면 연기금이 적자로 돌아설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개혁안은 받는 돈을 깎는 건 아니어서 첫 번째 임기 때인 2019년에 시도한 개혁안보다는 온건한 편인데요. 그런데도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하지만 마크롱 역시 쉽게 물러설 분위기는 아닙니다. Comme je m'y suis engagé devant vous, cette année sera en effet celle d'une réforme des retraites qui vise à assurer l'équilibre de notre système pour les années et décennies à venir.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네, 연금을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과 함께 내는 돈을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이 월 소득액 가운데 국민연금에 내는 비율, 즉 보험료율을 보면 일본과 독일은 18%대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입니다.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끌어올린 건데요. 이 국민적인 합의를 얻기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정부를 통해서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이 수명은 길어지고 또 경제도 변수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현역 세대 소득이 줄어들자 이 노인들이 받는 연금이 최근 2년 연속 깎였습니다. 지난 2004년 연금 개혁 때 인구와 경제 변화에 맞춰서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이 자동 조절 장치를 만들어둔 덕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99년에 스웨덴이 먼저 도입한 건데요. 일본을 비롯해서 독일과 핀란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배워가서 현재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참 어렵죠? 네, 사실 이 연금 개혁은 얘기만 꺼내도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늦췄다가 다음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일본도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뒤 그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고이즈미의 결단은 후대의 재정 부담을 줄인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개혁의 첫 단추라도 꿰 수 있을지 과연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